안녕 얘들아, 시험 끝난 옆집 언니야. 공부할 때 방해가 되는 행동과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있잖아. 이게 돌아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한창 공부할 때는 공부만으로도 너무 바쁘니까 효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양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 같은 생각에 아차 싶더라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정리도 해줄 겸 학습과 효율에 관한 책을 정리하고 있어. 이번 정리하는 책은 수포자였다는 저자를 미 명문대 교수로 만든 기적의 공부법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제목을 뭐 이렇게까지 썼어? 그랬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감할 만한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위 책의 내용을 공부 효율을 높여주는 행동과 방해가 되는 행동 각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해볼까 해. 우선 공부에 방해되는 행동으로는 첫째,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것이 있어. 잠을 자야 뇌 연결고리 사슬이 튼튼해지고 뇌의 독소가 씻겨나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치매 발병 가능성까지 높인대. 우리가 낮 동안 학습을 마친 후에 잠을 자면 자는 동안 우리의 뇌의 뉴런들이 여러 개의 연결고리를 생성하게 되지. 이 과정에서 반복되고 연결이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공부한 내용을 더 쉽고 빠르게 떠올릴 수가 있게 돼. 또한 낮에 습득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해마는 잠을 잘 때 새로운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비워지는 과정을 겪는데,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뇌에는 깨어있기만 해도 독성 물질이 생기고 오래 깨어있을수록 이물질이 더 많이 쌓이는데, 자는 사이에 이 독성 물질이 씻겨 내려가면서 밤사이 뇌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지. 근데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독소를 청소할 시간도 부족하고 뉴런이 발전할 기회도 있게 되니까 점점 정신이 멍한 상태로 일상을 보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필요한 최소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 이 책에서는 실제 수면 시간 이외에 누워서 잠이 들기까지 준비하는 그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최소 8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이게 어떤 날은 많이 자고 어떤 날은 적게 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매일 8시간이 최소 필요하다는 거야. 나도 진짜 반성해야겠다. 둘째, 수동적 읽기만 하는 공부는 효과가 없다. 내가 이전에 키워드 중요성 강조하면서 백지고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풀어서 말하고 있어. 적극적 회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지. 형광펜 줄줄 그으면서 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지. 세 번째, 아는 것만 공부하는 게으른 학습을 하는 것을 피하자. 우리의 뇌에 어떤 개념과 관련된 연결고리 사슬이 생기면 그게 되게 쉽게 느껴지면서 자꾸 그 개념만 연습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대. 하지만 아는 것만 공부하는 게으른 학습을 하면 뉴런에 새로운 혹이 자라지도 않고 뉴런끼리 연결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번엔 공부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 첫 번째, 내가 어떤 학습자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부에 대한 접근을 시작한다. 다만 지식에 대한 접근이 익숙해지고 나면 최대한 오감을 동원해서 다감각 학습을 한다. 공부의 효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잖아. 내가 어떤 학습자인지 파악해야 된다고. 청학적 뇌와 시각적 뇌를 가진 사람의 접근법은 달라야 한다고 말이지. 근데 내용이 익숙해지고 나서는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래. 내가 청학적 뇌를 가진 학습자라고 해도 시험 볼 때는 시각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테고, 한 가지 감각만 사용한 공부 방법은 너무 장기화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 그래서 최초에 접근할 때는 자기 뇌의 방식에 맞게, 그 이후에는 최대한 다감각을 사용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시각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 두 번째로는 공부하다 막힐 때의 대처법에 대한 것인데, 집중 모드와 분산 모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야. 즉 공부하다 막히면 운동하거나 잠을 자거나 과목을 바꿔서 공부해 보자는 거지. 나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 우리 뇌가 온 신경을 딱 집중을 하는 집중 모드하고 느긋하게 쉬는 분산 모드, 이 두 가지가 있대. 그리고 학습을 할 때에는 이 둘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야. 집중 모드는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문제를 풀려고 애쓸 때 같은 경우이고, 분산 모드는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에 빠진 상태를 가르쳐.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연결하기가 쉬워진대. 연구에 따르면 뇌가 집중 모드와 분산 모드를 왔다 갔다 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높아진다는 거야. 근데 공부하다 막힐 때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애초에 설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문제풀이에서 실패한 때가 있지. 분명히 주의 깊게 공부했는데도 문제 풀려면 굉장히 막막해지고 막히는 경우들이 있잖아. 전자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다시 들어야 돼. 분산 모드를 이용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대. 후자 같은 경우에는 뇌의 분산 모드를 이용해서 다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토막잠을 자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해당 과목에 대한 집중을 분산시키면 다시 돌아오고 나면 더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지. 휴식을 취하거나 할 때는 딱 10분 정도가 적당하대. 세 번째, 개구리를 먼저 먹어야 한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래. 공부할 때는 사실 제일 어려운 과목의 제일 어려운 부분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도 공부해봤지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미루게 돼. 쉬운 것부터 내가 잘하는 것부터 한단 말이야. 근데 공부라는 게 못하는 걸 연습해서 잘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제일 어려운 과목을 맨 마지막에 공부하게 되면 머리가 이미 피로한 상태라서 잘하기도 어려워지고 분산 모드를 작동시키고 말고 할 시간도 없어. 어때? 좀 막막함이 덜해졌니? 우리도 이런 공부법을 적용해서 시험을 극복해보자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해. 궁금한 주제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그럼 마지막,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잊지 마. 시험보다 너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 안녕.